드디어 이제 이 채널에 나왔구나 내가. 네. 공수에 성공했다. 저 그래서 꿀광이라는 거를 사실은 별로 안 찾는 스타일이었어요. 진짜 필요한 걸 찾아서 듣는. 근데 학점이 좋은 멋쟁이였네요. 뭐지? 멋쟁이 대학교. 자객인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또 다른 학과로 지금 촬영이 장난입니까?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6학번 송수혁이라고 하고요.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서 지금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죠. 이제 응예죠. 신입사원. 파릇파릇한 신입사원이고 저랑은 그 미디어 공사 동아리, 연합 동아리에서 만나서 벌써 안 지가 꽤 됐네요. 그쪽에서 19년도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22년 맞아. 그때 한창 제가 이 시리즈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여서 맞아요.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헌정보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네. 문헌정보학과 하면은 사실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사서 그렇죠. 그런 이미지, 대외적인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있죠. 약간 고리타분하고 좀 도서관에서만 네. 바뀌었을 것 같고요, 이런 이미지. 근데 이제 원래 그런 이미지였다가 데이터 관련된 산업이 되게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좀 문헌정보학과 자체도 좀 떠오릅니다. 성균관대는 그 사회과학 대학에서 1학년을 보내고 지원을 해서 전공을 2학년 때 고르는 건데 문헌정보학과가 원래도 인기가 많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솔직한 인터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닌가? 네, 사회과학 대학에 인기가 많은 게 뭐 경제학과, 통계학과, 그쵸. 조동의 그런 통계, 학과들이 경제가 진짜. 문헌정보학과가 좀 떠오르는 부상했다 최근에. 그런 이미지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과연 어떤지, 어떤 네. 대학생활 하셨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 시리즈 촬영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오기 전에 모니터를 해봤는데 안 떠있더라고요. 업무 영상이 없던데. 이제 또 이제 9월 되면은 수험생분들이 막 원서 쓰고 그런 시기라서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헌정보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솔직한 인터뷰니까 저는 솔직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3번 봤거든요. 네, 점수를 하셨죠. 네, 3번쯤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꿈, 희망, 진로보다도 이제 옆에 경쟁률과 이제 이런 것도 신경 써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제가 지원하는 계열에서는 이제 문헌정보학과가 현실적으로 제가 성적 맞춰서 갈 수 있는 과였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점수에 맞춰서 선택을 했다. 굉장히 솔직합니다.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이제 졸업장이 딱 찍혔어요. 이제 바꿀 수 없는 학적이 이제 평생 가는 학적이 남았는데 그렇죠. 학점을 얼마로 졸업을 하셨나요? 중앙대가 4.3 만점인가요? 4.5만점이고 4.2로 졸업을 했고 전공은 4.37로 졸업했습니다. 오, 전공학점이 더 좋은 그런 전형적인 어떤 취준생 FM 취준생의 학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1학년 때 전공 수업을 많이 안 들은 게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할 수 있죠. 좋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데. 아니 형이 아니 그 말의 의미를 스스로 생각하고 말한 건가요? 내뱉기 전에 생각한 거예요? 생각했어. 벌써 안 되고. 학점이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형이 막 최근에 막 우리 만났을 때 막 어려움을 되게 도대체 언제지? 우리 만났을 때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힘들어했어. 내가 봤을 때 형이 힘들어 보였어. 혹시- 취준을 하면서. 아 취준 때문이라서? 그래서 뭔가 학점이 굉장히 좋은데 또 취업 준비가 그렇게 힘들구나 약간 이런 물론 다른 걸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형이 이거저거 되게 많이 했잖아. 그쵸. 대외 활동을 되게 많이 했잖아. 그쵸. 우리도 대외 활동에서 만난 거고. 그쵸.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고학점을 가지고 졸업했다. 멋있습니다. 뭐 밖에 돌아다닌 것만큼 또 안에서 나름대로 안에서도? 고군분투했다 좋습니다. 라고 포장하면 될까요? 전공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 문헌정보학과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우선 세부적으로 과목을 다 이렇게 찍기보다는 네. 좀 러프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이게 영어로는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서관 쪽을 배우게 돼요. 네. 그러니까 문헌 쪽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네. 그리고 데이터 쪽을 배우게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인트로에 나왔던 것처럼 요즘 각광받고 있는 네.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 쪽은 책이 있고 네. 이용자가 있고 네. 그 사이에 도서관과 사서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책이 이용자들한테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다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사서로서 어떻게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이 이용자에 맞게 들여올 것이고 관리할 것이고 타겟팅을 어떻게 할 것이고 도서를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데이터 사이언스 쪽은 사실 제가 수업도 많이 안 들었고 네. 깊이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컴고 복전을 하거나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뭐 취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문헌 정보인 거잖아요. 그쵸. 문헌 쪽이 이제 말씀해주신 도서관 쪽인 거고, 그렇죠. 정보 쪽이 뭐 데이터 사이언스 쪽인 거죠. 그렇게 좀 직관적인 학과 이름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두 갈래로 나뉘는 편인가요? 세부 전공이? 네, 러프하게 보면 그렇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게 문헌 쪽도 되게 갈래가 깊어서 이게 나는 문헌 쪽으로 갈 거야가 아니라 이제 문헌 중에서도 뭐 서지학 예를 들면 고문헌이라든지 옛날 문서들 서지학 쪽에 있을 수 있고 자료 조직 해가지고 분류나 목록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딱 두 개로 나누는 걸 교수님도 별로 선호하시진 않아요. 네. 더 세분화된 갈래가 있다. 네. 정보 쪽도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묶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되게 다양한. 엄청 다양하죠. 아무튼 크게 접근을 하자면 두 개로 일단 나눴다가 그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갈림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졸업까지 하셨는데 어떤 그런 갈래를 어떤 커리큘럼을 위주로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문헌정보학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복합학문이기 때문에 네. 테크를 이렇게 뭐 쭉 타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찍먹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꿀강 위주로. 그러니까 꿀강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학과에 뭔가 뜻이 있거나 깊이 있는 상태로 입학한 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입학했기 때문에 도대체 뭘 하는 학과일까 궁금해서 되게 여러 가지를 들었어요. 문헌 뭐 데이터 가리지 않고 다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크가 저는 딱히 없고 다 이것저것 많이 걸쳐봤고 결국에는 진로도 이단아처럼 완전 다른 쪽으로 했기 때문에 네. 진로 얘기는 좀 이따가 네네.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네네. 다양하게 좀 들으셨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핀포인트로 커리큘럼을 하나 골라서 듣는 경우는 뭐 보통 많이 선택하는 게 있을까요? 보통은 데이터 쪽을 듣는 친구들은 네. 많이 핀을 딱 집어요. 왜냐하면 문헌은 사실 그런 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핀을 찍기엔 너무 얕아. 학습부생 때 배우는 게. 그래서 이것저것 들어보고 대학원 때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데이터 쪽은 아무래도 문헌정보학이 사실 콩공처럼 방대한 루트는 되지 못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시각화? 이쪽으로 많이 드릴다운돼 있거든요. 누리과 같은 경우에 중앙대 문정은 그래서 교수님도 그쪽으로 계시고 그쪽으로 잡고 가시는 분들은 요즘에 많다고 들었어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도 수업 나쁘지 않게 들었어요. 근데 안 맞는 사람들은 정말 안 맞더라고요. 그게. 좋습니다. 전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보통 강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예상하기로는 다 할 것 같거든요. 다 하는 게 어딜까요? 그냥 뭐 과제도 있고 팀플도 하고 시험도 보고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학교의 어떤 강의 방식을 그대로 따를 것 같은 느낌. 어떤 거? 혹시 지인 중에 문정과가 있나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되게 많이 하는데? 야, 이게 벌써 거의 3, 40개 가까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짬바가 되는구나. 네, 바이브가 좀 쌓였습니다. 저는 전공 같은 경우에는 올팀플이라고 보시면 되고 팀플이 많구나. 네, 되게 가급적 대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루트 있잖아요. 팀플이 있으면 뭐가 없고 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팀플도 있고 동서도 있고 시험도 있는 보통 그런 케이스를 많이 따라죠. 약간 국문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국문과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팀플이 있다고 해서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요. 발표도 하고 과제도 내고 보통은 그러면은 팀플이 위주로 돌아가지만 다른 것도 해야 된다. 레포트도 써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할 게 많아서. 네, 데이터 쪽 가면은 사실은 거기는 아무래도 팀플도 하지만 개인 과제도 하는데 거기도 퀴즈를 봐야죠. 아무래도 언어를 익히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지속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그 당시 정말 제가 힘들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이 교수님의 현명한 선택했던 게 만약에 그거를 진짜 중간 기말 이렇게 봐버리면 더 힘들었을 것 같은. 힘들다라기보다는 교수님이 원하는 그래프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애들이 다 하얀 평준화라는. 근데 사실 그쵸. 강의의 어떤 코스를 교수님이 구상을 하시고 그 과목에 대한 어떤 최적의 평가를 고려를 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게 좀 반영이 되니까. 물론 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속으로 욕을 많이 했지만 이 자리에 들어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 전공 강의 중에 이건 좀 기억에 남는다, 좋았다 있을까요? 제가 복학하고 군 유학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가 그렇게 각광받지 복학받지 못하고 우리 과 교수님도 전문분이 네. 오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근데 복학을 했을 때 그런 교수님 딱 이미 초임으로 계셨고 그분께 처음 들은 수업이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과목이었는데 UI 디자인. 근데 거기서 엑셀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프로 그리고 막 이런 네, 것들 네. 많이 했는데 그걸 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진짜 대학에서 사실 그런 걸 배워서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과연 쉬울까? 그러고 보면은 진짜 저한테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진짜 힘들었고 근데 재밌었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대로 그래프를 그리기도 재밌죠? 하고 그게. 사실 미화 같아. 그때 안 재밌던 것 같은데 그 팀플 원들이랑 뭐 헤딩도 많이 해보고 영어 유튜브도 많이 번역해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맞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 강의는 좀 아쉬웠다 하는 게 있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정보학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네. 제가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너무 재밌게 들어서 네. 실질적인 것들을 좀 더 배워보고 싶다라는 거에 이제 정보학이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네. 완전 생 이론 과목인 거예요. 원론적인 걸 배우는? 언론 중에서도 원론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정반대 걸 수강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서 그게 좀 아쉬웠죠. 목표랑 전혀 다른 강의를 좀 실질적인 걸 좋아하시나 봐요? 많이 좋아했던 것 좀 같아요. 학문적인 것보다는? 네. 그런 게 중요하죠. 저 그래서 꿀광이라는 거를 사실은 별로 안 찾는 스타일이었어요. 진짜 필요한 걸 찾아서 듣는. 근데 네. 학점이 좋은 멋쟁이였네요. 뭐지? 멋쟁이 대학 자객인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컨셉을 잡아야겠어요. 저는 멋지겠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멋쟁이 홍수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광인 줄 아세요. 그러면은 이제 진로가 좀 명확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 들은 걸 바탕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진로가 있을까요? 크게는 5개에서 6가지 정도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다양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역시 흔히 알고 있는 사서 교사를 해야 네. 사서 공모를 해야 기록관리학이라는 또 특수한 학문이 있어요. 네. 거기서 자격증이 또 따로 나오는 문헌정보 사서 자격증 말고 또 따로 나오는 건데 거기로 가면은 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대학 사서 교직원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저 같은 이제 이단아 취업을 하는. 네 취업을 해버리는 아예 전혀 전공을 살리지 않는 그리고 중요한 까먹었네요 데이터 쪽으로 네. 또 많이 갑니다 요즘. 그쵸. 데이터 쪽 확실히 그 파이가 커지면서 맞아요. 일자리도 많아지고 네. 그러면서 많이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되게 고려할 만한 해봄직한 되게 매력적인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서 매력적인 진로가 될 맞아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네. 요즘에 이제 정보학에 대한 인기가 어떻냐. 또 바뀌었더라고. 저희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력적인 과목이었죠. 지금은 이제 안 하면 천민이 돼버리는 필수적인 필수가 되어버린.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무한 경쟁 시대라. 네 그래서 너도 나도 무조건 들어버리는 과목이 되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좋은 거죠. 네, 뭐안 맞는 사람들 봤어. 그치. 안 네. 맞으면 진짜 힘들겠다. 뭐든지 강제가 진짜 힘든 거고. 안 맞으면 진짜 힘들겠다. 네. 필수를 해야 되는데 안 맞으면 그만큼 괴로운 게 없지.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이제 이단아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어떤 쪽으로 뭐 취업을 하셨는지 이거 근데 뭐 형 회사에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안 하면 돼요. 저는 이제 배터리 업계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2차전지 사업을 중심으로 거기도 완전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 뭐 전기차가 이러면서 맞죠.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싶어서 문과가 사실 갈 수 있는 방법 루트가 경영학 쪽밖에 없거든요. 경영학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아니지만 이제 경쟁자들에 비해 소양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 방향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그쪽 2차전지 쪽으로 취업을 할 목표가 이미 있었어요, 학교를 다닐 때? 사기업 쪽으로 원래 큰 바닥을 잡아서 경영학적 수업을 들었고 사기업 중에서도 2차전지 쪽을 선택을 해서 공부했었죠 따로. 그럼 직무가 뭐예요? 저는 지금은 경영지원 직무에 업무지원팀이라고 해서 멋쟁이가 많네. 그래서 저는 멋쟁이인데 그래, 이렇게 번듯하게 직장도 딱 들어가고 멋쟁인 것 같습니다. 멋쟁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근데 진짜 완전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그리고 입사하자마자 또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계 앓으시면서 출근도 못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진짜 정신없이 오늘도 캐리어를 끌고 오셔가지고 교육받으러 가신다고 이제 진짜 막 주변 환경이 확 바뀌어버린 그렇죠. 그런 시기라서 응원하겠습니다. 잘 적응하시기를. 근데 뭐 형이 막 어디 가서 막 적응 못하고 그런 성격이 아닌 걸 아니까 잘 하지 않을까.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네, 말 아껴야죠. 네. 아직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학과 얘기로 좀 돌아와서 문헌정보학과의 특장점 이건 내가 좀 자랑할 수 있다. 일단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가 이제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특장점인데 네. 뭐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명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 학계에 정말 이 교수님의 성함을 대면 뭐 어느 교수님도 다 아는. 그래서 뭐 도서관 가게 되면은 너 중앙대 나왔니? 하면은 너 누구 교수님 거기 들어봤니라고 타 대학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정도로 되게 저명하신 먼저 말을 꺼내실 먼저 말 걸 정도로 교수님들이 계시고 중요하죠. 중요하죠. 맞아. 왜냐면 그분들이 그런 위치에 갈까지 노력들을 우리가 흡수한 거기 때문에. 맞아.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 수험 입시판의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제 주변의 친구들을 같이 입시한 친구들을 봤을 때 대학교만 보지 내가 가고 싶은 학과만 보지 그 학과의 교수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전혀. 고려하는 사람은 전혀 없죠. 네,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막상 대학교에 오면은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네, 교수님과의 어떤 그 케미스트리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공감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사실 어떨지 모르잖아요. 강의를 직접 교수님의 강의 듣지 않는 이상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홈페이지에 가면은 교수님들 소개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과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학과에는 이런 교수님들이 계시구나 정도만 저는 찾아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준비하실 정도의 그런 분들이라면 네. 저는 진짜 가도 어디 가도 충분히 잘하지 않을까. 네. 근데 진짜 되게 좋은 말씀인 게 가봐야만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말하면 교수진. 네. 근데 진짜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가면은 본인이 아무래도 향후 들어와서 진로 설계함에 있어서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맞아. 그 교수님의 어떤 그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주요 연구 분야라던가 맞죠. 그런 게 다 홈페이지 적혀 있으니까 내가 이 분야에 관심 있는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했고 뭐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교수님이 쓴 논문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찾아보면 좋겠으니까 그 정도적으로 거짓말하지 마. 너도 안 찾아보지 마. 난 대학교에 와서는 했어 그런 진짜? 대학교 와서는 했는데 부끄러워지네요. 저 멋지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아예 못 하잖아 주변에 하는 사람도. 근데 또 점수만 신경 쓰죠. 근데 또 다른 게 저는 완전 정시파였고 정시파였으니까 맞아요. 또 뭐 수시하는 학생들은 그냥 교수님이 직접 면접을 보고 하니까 또 뭐 그런 거를 뭐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아.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없지. 맞아. 우리는 그냥 뭐 점수 나온 대로. 윤동수잖아. 어차피 윤동수에다가 교수님을 볼 일이 없어. 맞아. 맞지. 그리고 두 번째 거. 네. 장점? 장점 두 네. 번째 거. 굉장히 스펙트럼 넓어요. 학문 자체가. 다양해서. 고급 학문이기 때문에 경영학처럼 되게 스펙트럼 넓기 때문에 저처럼 들어와서 사실 고등학생이 뭐 대학에 와보고 많은 것들 경험하면 또 맞아요. 사람이 자기의 자아가 생기게 되고 그쵸. 또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고 성장하러 오는 곳이 대학교니까. 거기에 진로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장점이 단점일 수 있는데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지는 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과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내가 보다 유연하게 내 미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에서는 분명히 장점이죠. 네. 되게 다양한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든 적용할 여지가 있어서 되게 범용성이 높다.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권이 넓은 느낌. 그렇죠. 그럼 이제 반대로 학과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사실은 네. 좀 말장난 같을 수 있는데 제가 말한 장점이 양날의 검이에요. 왜냐하면 안에 들어와서 네. 본인이 스스로 나의 커리어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표류하게 되면은 진짜 나중에 답답해져요. 4학년 되고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너무 길이 넓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내가 난 뭘 좋아하고 진로 설정 뭘 해봐야겠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모든 대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문헌정보 학생이라면 더 지금 졸업한 많은 선배들 뭐 대학원에 갔거나 네. 공통적으로 이제 제가 질문들을 했을 때 네. 나온 답변들이 이거였거든요. 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생각했더라면 라는 저가 더 좋았을 거다. 한 번씩 하더라고요. 진로를 고민하는 거는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좀 의식적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은 본인한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맞죠. 자기 거 잘 챙기는 친구들이 결국은 다 좋은 미래를 그리게 되는 거라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은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인데 내 주변에는 다 그래. 형도 그렇잖아. 저는 방황을 되게 많이 한 케이스예요. 아 그래요? 네. 그때가 후회되시는 건 절대 아닌데 네. 진로를 못 정해서 방황 케이스였다가 맞아요. 근데 되게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만나면 난 멋쟁이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물론 다들 고민이 있고 다들 이제 뭐 먹고 사냐 하는 얘기를 해도 그냥 길이 있고 그건 결국은 팩트. 이렇게 취업하고 그건 팩트죠. 네, 결국은 다 이렇게 잘 가니까 맞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멋쟁이로 거듭나셨지만 방황을 좀 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입학한다면 똑같이 문헌정보학과를 선택하실 것 같은지. 아니 안 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학문 자체가 싫다 좋다 이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네. 저는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학사로서 문헌정보학에 전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모르고 입학했지만 흥미도 가졌던 과목도 분명히 있고 네. 많은 것들을 느꼈던 과목이기 때문에 네. 뭐 더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다른 학문을 배우고 싶어요. 가령 미컴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이라든지 완전 생 다른 학문을 배우고 싶어요. 그 경영학 쪽도 저는 싫습니다. 배운 거 말고 더 배우고 싶다. 네네. 더 배우고 싶은 건 아니고 만약에 다시 배우면 끝.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 단계인데요.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하고 싶고 관심이 있는 뭐 수험생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지금 진학을 하셔서 다니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졸업생으로서 그런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항상 제일 위험한 게 다친 사고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문헌정보학과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거나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가야겠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은 나는 이게 좋아서 갈라 그래 얘만 꽂힌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맞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반대로 나는 도서관 너무 고리타분 데이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컴퓨터 나 관심 없어 이렇게 다쳐서 하고 했는데 막상 맞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고 4학년 때 갑자기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해서 시험 잘 된 사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본인이 문헌정보학과를 만약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생각이 있다면 네. 다친 사고보다는 본인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 것들을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한 다음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0% 피트한 학과가 없다. 내가 포기를 못할 것들만 잡고 그냥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일치도 공감하겠지만 하기 나름이에요. 뭐든지 어딜 가든지 가든. 어딜 가든지 하기 나름이긴 한데 좋은 데 가면 좋죠. 그렇죠. 네. 그러려고 제주 사무실했습니다. 응원합니다. 질문을 받을 거예요. 한창 정신 없으시겠지만 오늘 얘기 나온 거 외에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문헌정보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멋쟁이 송수혁 씨에게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있을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네, 답변을. 저랑 수혁이 형이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과 소감 간단히 얘기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 채널에 나왔구나 내가. 네. 홍수야 성공했다. 와 진짜 구독자 막 1000명대 1000명도 안 됐나? 그때부터 막 나오고. 그때는 이제 혜준 씨는 간절한 눈빛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이제 좀 이제 형 찍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찾아와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짝 아닙니다. 네, 겸손의 미덕을 장난입니다. 항상 겸손한 친구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맞아요. 저도 되게 즐거웠고 수혁이 형 볼 때마다 항상 편안하고 오늘 문헌정보학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실 테니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니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봤어 방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원래 프로그램의 취지긴 하거든. 내가 정보를 주는 거면은 사실 그냥 홈페이지 찾아보는 게 낫지. 그것도 솔직히 팩트긴 해. 근데 이런 어떤 개인 문헌정보학과를 다니거나 뭐 졸업한 사람 이 송수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내가 이런 대학 생활을 좀 그려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좀 느끼게 해주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되게 훌륭하고 성공적인 촬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혁이 형 모셔두고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또 다른 학과로 조심히 촬영이 장난이니까 이렇게 빼먹은 다음에 바로 결정하는 그런가입니다. 장난적인 멋쟁이 만들다가 장난꾸러기 만들어버렸네요. 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학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문헌정보학과 졸업생 송수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그러면은 이제 좀 마무리 단계인데 문창고에 진학하려는 후배들이 있죠. 그리고 뭐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졸업생으로서 그런 분들에게 수험생 문창고를 문창고래 문헌정보학과 멋쟁이가 아니십니다. 문창과에 갑자기 겹쳤나봐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사실 저도 이제 뭐 졸업을 앞두고 있고 대학교 그러니까 학사를 떠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 남겨둔 몇 학과 그리고 촬영을 해둔 몇 학과를 마무리하면은 점점 이제 시리즈의 마무리로 접어 들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그 전에 수혁이 형이랑 촬영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그래서 그런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